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보시면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 뭐냐?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겠죠. 자, 이란 전쟁이 현재 일어났습니다. 자, 중동 전쟁. 이번이 끝이 아니겠죠. 연례 행사처럼 지정학적인 이슈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자, 미국 정부가 이란을 때렸다.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던, 미장을 하던, 국장을 하던, 이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이슈는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해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의 좀 참고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6살에, 저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 26살 때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당시에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친구로 되었지만, 좀 나이는 많았지만, 이제 마지드라고 이라크 친구였습니다. 사담 후세인 대학, 그러니까 초특급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의 대학이었어요. 거기에 의과대학을 나온, 그래서, 프랑스로 넘어와서 의사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불어로 공부를 하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딸 둘이 있었고, 와이프가 이제 바그다드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국영 전기회사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 다음에 그 친지분들, 그렇게 이제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담 후세인이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담 후세인이 이제 이라크 내에 이제 있는 궁궐이 한 40개, 50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매일, 여러분, 매일 70명 정도의 직원들이 거기서 삼시세끼를 한답니다. 40개 정도에 되는 궁궐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매일 1년 365일 삼시세끼를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 사담 후세인이 40개 궁궐 중에서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는데요. 삼시세끼를 365일. 70명의 직원들이, 미친 거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이 구라를 까더라, 이런 구라를 까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하 직원들 중에 아주 예쁜 와이프를 두고 있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담 후세인이, 마음에 드는데, 그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듭니다. 이 생기가 또 구라를 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 아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런데, 사담 후세인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담 후세인.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을 그냥 파산시킨다든지, 그러면 재산 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지전능함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건전하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쓰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담 후세인 일가들이 축적한 재산 이야기들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 그리고 설령 독재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은 이 국가를 위해서 이제 어떤 독재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그래도 들게 만드는 수준으로 독재를 하는데 이 사담 후세인은 그 차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독재 어떤 정권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이라크 친구가 32살 먹은 이라크 친구가 그래도 사담 후세인 대학 나왔으면 지성인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독재를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수준 이상이구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나라가 됐건 상관이 없어.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쿠데타든 혁명이든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던.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라크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을 없애든 다 좋은데 계속 이렇게 이라크가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피를 보고 상상을 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영국이 됐건 어느 나라 중국이 됐건 들어와가지고 이 정부를 없애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독재 정권에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에 고통을 받았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데 2차 이라크 전쟁이 2002년도에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이프와 딸 둘은 여전히 바그다드에 살고 있는데, 바그다드를 그냥 이제 그 초토화시피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막 쏴댔잖아요. 뭐 이스라엘부터 대포까지. 그런데 이제 전기 시설을 일단은 먼저 타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장 큰 국영 전기회사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파괴됐다는 소식이 막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니까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5일 동안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고, 와이프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신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다 이제 두절을 시킨 것이었죠. 그러니까 괜찮냐고 물어봤었고, 이 친구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내색은 안 해요.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내색을 안 하고 기질 자체가 강한가. 물론 화장실에서는 또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너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권이 어느 나라가 들어오던, 이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가 지금 가족들까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으라고 물어보면서, 국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그때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면서, 당연히 국가지. 아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를 버린다고? 야, 너 그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답을 하면서 저한테 다시 역공을 하듯이 아니, 그럼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가족이 먼저야, 국가가 먼저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가족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어로 t'es vrai salopard,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화가 났었을 때 이제 누군가 싸울 때 하는 욕이거든요. 되게 심한 욕입니다. 만약 이 말을 프랑스 사람한테 하면 바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버릴 생각을 하냐. 너의 가치관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 내가 너를 친구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수치스럽다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누가 국가가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라고 하면, 가족의 생명을 담보한다고 전제를 했었을 때는 저는 가족을 먼저 선택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차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벌어졌고, 아버지의 생사와 가족의 생사가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얼마나 싫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은 그 독재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그 희생의 정도와 앞으로 있을 희생,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희생을 전부 다 합치면은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자녀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 독재 정권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사라져야 돼. 그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시각들의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이 일반화돼야 되고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생각, 좀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멘탈과는 조금 다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중동 사람들이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알라신을 다 믿는 것이고, 그 모든 선택들이 알라신이 선택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란 정권도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40년,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독재 정권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라크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반정부 시위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이 100% 잘못했고, 전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100%,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논리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무관 시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이번에 공격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의 이야기들을 한번 또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재 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먼저냐, 나라가 이제 가족이 먼저냐.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이것이 뿌리의 뿌리를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중동의 평화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오진 않을 것이라고 이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떤 갈등의 간극이 너무나 이제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이슈, 중동 이슈는 아마 1년에서 2년 사이 반드시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대비를 해 나가려는 또 지혜도 참 아이러니하겠지만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에 있는 이 와중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